하루가 지났는데 계속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긴박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크레디트 스위스를 제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 벌써 UBS에서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 자,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수 협상 한다는 얘기는 청산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청산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파산해서 청산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2008년 금융위기와 똑같은 패턴으로 가느냐, 자,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느냐, 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렇게 확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6대4, 6대4나 7대3, 한 7대3 정도로 이건 뭐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뭐 미국은 구제 금융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실리콘밸리 뱅킹은 파산 처리했고,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구제 금융했고, 그 대형은행들이 돈을 빌려줬잖아요. 연준에서 돈을 받고 대형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제금융으로 갔다. 자, 그런데 레리 핑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게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첫 도미노가 무너진 거고 줄줄이 무너지면 한 1000개 정도 무너진다. 여러분 1000개까지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한 10개만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에 붕괴가 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크레디트 스위스가 UBS에서 합병되는 과정을 통해서 유럽의 어떤 대형은행들에게 파장을 줄 줄 모르는 거죠.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또 투자한 어떤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런 문제가 파급돼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뭐냐면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하위 등급의 모기지 상품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자산으로 보면 미국의 국채에서 부실이 터진 거잖아요. 그냥 국채를 투자했는데 거기서 부실이 터져가지고 은행이 펀뱅킹론이 일어나면서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가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와 비교해서 2008년도와 비교해봐도 이건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의 숫자도 더 많아졌고, 지금 36시간 만에 실리콘밸리 뱅킹, 시그니처 뱅킹, 그 다음에 또 크레디트 스위스로 연결되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확산되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은행들이 컨트롤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이미 컨트롤할 수준을 넘어섰죠. 그죠?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파산한 SVB, 자, 이 은행이 작은 비중, 그러니까 투자한 자산 중 자산 비중이 국채가 55%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국채가 55% 투자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한 거예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다른 은행은 뭐 40%를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는 55%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했다 이거야. 안정적으로 했는데 파산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만큼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렸고, 그 너무 많은 돈이 풀린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가진 은행들이 손실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미실현 손실 금액이 커졌다라는 거야. 자, 미실현 손실 금액이 지금 6,200억 달러라는 거예요. 지금 추산되는 금액이 6,2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이 은행뿐만이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이 자금 조달을 안 해주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실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투자한 자산이 자산 가치가 떨어져 있다라니까, 금리를 올릴 때마다. 자, 그래서 무디스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미국 은행 시스템 전망을 했는데 안정적에서 부정적 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2008년도에는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이 문제였고, 2023년에는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 국채와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이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이 문제일 때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해결했거든요. 청산하고 그다음에 다시 유동성을 투입해서 건전한 은행들을 건전화시켰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다시 그 양적 완화해서 뭐 돈을 풀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인플레이션 잡아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그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금리를 올려서 계속해서 부실한 은행들은 속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미국이 이 어떤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경제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자, 그래서 잘 극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극복을 못하고 문제점들이 터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위기도 동시에 터졌고, 코비드도 동시에 터지면서, 이게 무슨 문제까지 갔냐면, 미국의 어떤 패권까지 흔들리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야. 자, 뭐 이제 미 중간의 패권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또 패권 전쟁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심각하게 전개되는 게 뭐냐면 이 미국 국채를 뭐랄까요 그 매수할 세력들이 그 매수 주체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야. 자, 이제 보통 이제 그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게 패드라는 거야. 근데 패드도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이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뭐 중국은 뭐 더 이상 이제 매수할 여력이 없고 일본 역시 더 이상 매수할 여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일본은 팔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도 팔려고 그러고 자,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그 국채를 사려고 했던 그 매수 주체가 사라지니까 문제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던 은행들이 굉장히 그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작년에 10월 달에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언급을 했어요.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들도 매수는커녕 매수할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오히려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니까, 그죠? 금리를 올리니까 그 전에 낮은 가격에 사왔던 그 미국 국채가 떨어지겠죠, 더.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또 지속이 되고 외국인 개인들 다 이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매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미국의 딜레마죠. 딜레마야.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킹이 부도가 파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모회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실리콘밸리 SVB 파이낸셜이 이 모회사인데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이게 어디로 연결됐냐면 퍼스트 리퍼블릭, 이게 지역 은행 중에 가장 큰 은행인가 봐요. 자, 이 은행도 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부가 이제 대형 은행들, 뭐 JP 모간,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야기를 해서 좀 돈을 지원해줘라 해서 300억 달러를 지원을 해줬어요. 이 지방은행이 은행 시스템 전체가 위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은행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어제 그 증시에서, 어제 나스닥 증시에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거의 20%또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문제는.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그 차트인데, 보시면 어제 32%가 빠졌어. 32%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냥 요즘 최근에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한 70% 빠진 거고. 자, 증권사의 분석을 어떻게 이 회사에 대해서 외부시 증권은 목표 가격을 지금 얼마죠? 지금 23달러거든요. 23달러인데 목표 가격을 $5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부실 은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목표 가격을 $5로 낮췄다라는 거예요. 이 은행이 결국 대형 은행에 인수된다면 기존 주식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 대형 은행에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주식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어서 $5 가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잔존 자산이 $5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퍼스트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서양 건너편의 유럽은 스위스 크레디트 은행이 문제고, 이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망한 은행들이 있고
이 연이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이 지방은행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방은행들 무너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형은행이 무너지는 거야.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그 조그만한 회사들 모기지 조그만한 회사들 무너지고 그다음에 베어스턴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AIG 리먼 브라더스 무너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졌잖아요. 자, 이 지금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게 금융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잠깐만 얘기하면 주식 가진 사람들은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는데 한번 반등은 나오겠죠. 그죠?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문제가 된 것들을 봉합하는 수준이니까 잠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때 가능한 한 이익이 난 거, 수익이 난 거, 아니면 손실이 조금 난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현금화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주식에 담고 있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이제 많이 자기 자산에 한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면 자기 자산의 한 50% 정도 이상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또 폭락을 하면 그걸 물타기를 해야 될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뭐 물려있는 거 뭐 10%, 20% 물려있는 거는 그냥 놔두셔도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냥 중장기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익이 나는 것들이나 아니면 조금 손해본 것들은 팔아서 현금화했다가 나중에 금융위기가 오면 그때 확 물타기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뭐 집을 사러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지금은 집을 팔아야 돼.